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올해는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전쟁터 한복판에 섰던 참전 용사들이 많은데요. 7명의 참전 용사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담은 6.25 참전용사 일기장이 발간됐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에 살고 있는 6.25 참전 유공자 최강성호. 올해 나이 91살이지만 70년 전 그날이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8발 쏴보고 수류탄 하나 던져보고서는 바로 이제 현지 전투 나간 것이지. 어디 전투? 거기가 저 영천 저 중앙선 영천 우이 군의 전투예요. 군의 전투. 아산이 고향인 최강성호는 1950년 여름 대구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끼니를 때우기도 쉽지 않던 시절. 전세는 점점 악화됐고 굶어 죽나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나 매한가지라는 마음으로 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피난민들 뭐 하루에 보리쌀 한 옵씩 주는데 그거 먹고 살 수 있어? 그래 뭐 굶어 죽으나 싸우다 죽으나 말이야. 군대나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부대를 일부러 찾아가서 입대한 거예요. 죽을 고비도 많았습니다. 특히 1950년 11월 묘양산 전투에서 패한 아군은 인민군에 포위돼 유엔군의 비행기로 낙하산 보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엔군하고 한국군하고 포위돼 가지고서는 여러 날 고생을 많이 했지. 그저 비행기로 저 보급해 가지고 빨간 그저 낙하산은 실탄이나 무기고. 이후 부상을 당한 최강성호는 밀양 육군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2년간의 군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6.25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알 수 없는 이야기들. 이처럼 6.25 전쟁의 생생한 경험담을 일기 형식으로 묶은 책이 발간됐습니다. 충남 동부보훈지청이 발간한 이 책은 우리 지역 참전용사 7명의 70년 전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평균 나이가 90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한 30% 이하 분들만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그 실제로 전쟁에 참여했던 용사분들, 우리 지역의 용사분들이 그 생생한 경험담을 일기 형식의 책으로 편집해서 우리 학생들이랑 또 미래 세대들이 향후에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을 받아든 참전 유공자들은 국민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며 이제라도 인정을 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기뻐요. 국가에서 나라는 존재를 생전에 알아주니 고마울 따름이지 뭐. 천안과 아산에 살고 있는 6.25 참전 유공자는 모두 1,035명. 코로나19로 인해 6.25 관련 행사는 대부분 취소됐지만 부디 내년에는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중부뉴스 송영환입니다. 아산 배방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사회적 경제 유통지원센터에 모산역 문화플랫폼 사업이 준공될 예정인 가운데 폐철도 부지에도 복합 커뮤니티 센터와 생태 놀이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공터로 남아있던 옛 모산역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로 개척과 홍보, 판매 등을 위한 공간입니다. 내부 마감 공사 등을 거쳐 올 8월 이후 문을 열 예정입니다. 바로 옆에서는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모산역 문화 플랫폼 조성 사업이 한창입니다. 공방과 강의실, 카페, 공연장 등이 갖춰진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배방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배방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한 지 4년 만입니다. 관에서 인프라를 조성했다면 내용은 주민 스스로가 채우게 됩니다. 이를 위해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도시재생대학과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현재는 주민들로 이루어진 사회적 협동조합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플랫폼 부지와 커뮤니티 센터가 잘 성공적으로 잘 져지면 후속 사업으로 그 마을 관리 사업을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나서 이 관리를 저희가 잘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아산시는 매입한 폐철도 부지에 도서관과 체육센터를 포함한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오는 2022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생태 놀이터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곳 폐철도 부지에 우리 배방에 정말 주민들이 원활하게 체육 여가도 할 수 있으면서 문화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서 아마 대한민국의 어떤 모델이 되는 도시재생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아산 도시재생 1호인 배방 원도심. 원도심과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문화여가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세비 중 일부를 기부하겠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했던 약속인데요. 바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기부 약정식이 열렸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갑의 문진석 국회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코로나19 전국이 끝날 때까지 세비 30%를 반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천안병의 이정문 의원도 세비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약 한 달. 최근 첫 세비를 받은 두 의원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문진석 의원은 대한적시자사 충남지사와 이정문 의원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각각 약속했던 세비를 기부하는 약정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선거 기간 동안 저는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비 30% 반납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코로나 위기 극복에 동참을 하고 나아가 국민들과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국회의원 세비의 일부를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두 의원은 회의에 불참한 의원의 세비를 감액하거나 국회 상시 운영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중부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노태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의 실시 계획 인가를 고시했습니다. 노태공원은 총 면적 25만 5천여 제곱미터로 이 중 29.2%는 1,700여 가구의 아파트와 행정복지센터 등이 건설되고 나머지 70.8%는 체육시설과 산책로를 갖춘 공원이 조성됩니다. 시는 토지 보상 절차를 시작으로 오는 2023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 열릴 예정이었던 천안 흥타령 춤축제가 코로나19 여파로 결국 취소됐습니다. 천안문화재단은 24일 이사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단은 축제 취소로 남게 되는 예산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행사를 열거나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형 전기 화물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총 15대로 대당 2,7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자격은 지난 5월 20일 이후 천안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1세대 또는 1사업장마다 한 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과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에게 일부 차량을 우선 배정할 예정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저출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후반기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송영환 기자입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양승조 충남도지사. 지난 2년의 성과와 도정 운영 방향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양 지사는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등 3대 위기 극복은 자신의 도정 철학이라며 포스트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후반기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선제적인 국비 확보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산업 주련 설립과 다변화가구 지원 강화, 어르신 놀이터 조성 및 확산, 노인 일자리 참여기회 확대, 고용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양극화 대응 추진체 구축 및 이 밖에 해양 신산업을 비롯한 미래 먹거리와 신성장 동력 투자,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현안인 평택 오송 복복선 천안하산 정차역 설치에 대해선 국가 계획에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택 오송 복복선 건설사업 천안한 정차역 설치 등이 반드시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도민자 여러분께 올립니다. 대권 도전 의사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도정에 전념하겠다면서도 도민들에게 인정받는 게 먼저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중부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관내 17개, 읍면동 530곳 경로당에 대해 방역 소독을 완료했습니다. 시는 경로당의 문 손잡이와 난간, 화장실 등 다수가 접촉하는 장소와 물건을 비롯해 무더위 냉방기 가동을 대비한 에어컨 필터 소독을 완료했으며 각 경로당 회원들에게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에 대한 안내도 병행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방역 소독을 추진하고 체온계와 손소독대 비치 등 경로당 재개 준비에 철저히 할 방침입니다. 아산시가 관내 초등학교 46개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아산시는 올해 28억 원을 투입해 38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 카메라 70대를 설치했으며 현재까지 46개 교에 단속 카메라 86대를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수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산시 보건소가 다음 달 6일부터 보건 재증명 업무를 재개합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 보건소는 민원 집중에 따른 감염병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 오부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민원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마스크를 착용한 후 보건소를 방문해 하면 됩니다. 또한 지역별 코로나19 확진자와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자를 통한 확산을 막기 위해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에 한해 발급합니다. 충남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가 22일 과학교육원에서 코로나19 이후 교육 정책을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장혜승 팀장이 교육 분야 정책과 전망에 대한 기조 강연을 펼쳤으며 교육 전문가 7명이 충남의 원격 교육 현황과 안정망 구축 등 정책 방향과 대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참고해 미래 교육에 대비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현장에 기반한 정책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동안 세종시 신도시에는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이 전혀 없어 출장을 오더라도 인근 대전 등지로 이동해 잠을 자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요. 최근 세종의 호텔 건립이 러시를 이루면서 내년 이후부터는 이런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어진동 일원에 건설 중인 한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413실 규모의 호텔로 현재 예정돼 있는 대로 내년 2월 준공될 경우 세종시에서 처음 문을 여는 호텔이 됩니다. 세종 호수공원 일원에 건설 중인 281실 규모의 또 다른 호텔. 현재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지만 골조 공사까지 이미 마친 상태여서 공사만 재개되면 준공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처럼 두 개의 호텔이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비즈니스 호텔이 들어서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진동에 있는 맑은뜰 공원 일원에 들어설 계획으로 지상 8층 259실 규모의 호텔입니다. 특히 이 호텔이 관심을 끄는 건 국내 유명 호텔 운영 기업인
호텔 신라가 시공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기존 비즈니스 호텔과는 차별화된 국제회의 등이 가능한 컨벤션 기능을 갖출 예정이라는 데 있습니다. 호텔의 객실 규모를 좀 줄이고 그 대회의실을 다변화시켜서 쓸 수 있는 마이스는 물론 그 지자체 청사에 관련된 그 부서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많이 나눠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와 주식회사 센트럴 세종은 호텔과 컨벤션 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컨벤션 기능을 갖춘 비즈니스 호텔을 건립함으로써 다양한 목적의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내년만 하더라도 또 국제 안전도시 아시아 연차대회가 개최되는데 여태까지 호텔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호텔이 추진되게 되면은 점차 이러한 어려움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 3개 호텔 외에도 최근 1개 업체가 추가로 호텔 건립을 신청하는 등 마이스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 세종시에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가 지속 확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전국 현충시설을 찾아볼 수 있는 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독 세종 지역 현충시설만 찾아보기 어렵다는 소식 지난해 전해드렸는데요. 지금은 어떨까요? 김장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운영 중인 현충시설 정보 서비스입니다. 국내외 현충시설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지만 세종 지역은 지역별 검색에서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따로 검색을 해봤더니 현충시설 수만 표기되고 정작 누르면 다른 지역 시설만 계속 나옵니다. 시설명을 알지 못할 경우 찾기가 어렵습니다. 1년 전과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는 세종시로는 별도로 확인이 되고 있지 않고 국내 전체 현충시설 현황만 확인이 되고 있어서 세종 지역에 등록된 현충시설은 모두 7곳.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국가보훈처는 아직도 수정 보완 중이라는 답변만 합니다. 현재 등록된 현충시설이 2,100여 곳이 넘는다며 일일이 데이터를 확인해 수정 작업을 거쳐야 하는 만큼 세종 지역만 따로 수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일부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도 여전히 뒷전입니다. 세종 지역 현충시설 중 하나인 임대수 의병장 공적비를 1년 만에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훌쩍 자란 수풀에 공적비 안내판을 읽기조차 어렵습니다. 지난해보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현충시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안내판은 사가서 손만 갖다 대도 이렇게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현충시설에 대한 지정은 국가보훈처에서 하지만 관리 주체는 개인이나 지자체 등으로 각각 다르다 보니 관리도 극과 극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선조들을 기리기 위한 현충시설.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표방하며 버스 분담률 약 40%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상은 9%대에 그치는 게 현실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되면 이마저도 더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요금 인상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는 지난달 말 8년 동안 동결했던 시내버스 요금을 7월부터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카드 결제를 기준으로 일반은 1,150원에서 1,400원으로, 청소년은 910원에서 1,100원으로, 어린이는 55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동과 청소년에 한해서라도 버스 요금 인상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세종시가 아동 친화 도시로 지정돼 있는 만큼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버스 요금을 올리기보단 오히려 할인폭을 확대하거나 무료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동 대상 버스 요금 무료 정책은 버스의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고
아동 친화도시로서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인이나 무료화에 따른 손실 금액도 큰 부담은 아니라는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시에서 추진한 연구 용역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 할인을 현재보다 20%포인트가량 더 확대할 경우 버스 운행 수익금은 6억 2천만 원 줄어듭니다. 또 청소년은 그대로 두고 아동만 무료화할 경우엔 2억 2천만 원의 손실 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세종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란 겁니다. 2억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다면 굉장히 클 수 있지만 올해 우리 시 전체 예산 약 1조 8천억 원 대비 0.012%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면서도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요금 인상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세종시 이전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성명을 통해 지난 24일 김사열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수도권에 남아있는 국책연구기관들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세종시 이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발맞춰 선도적 모범이 필요하고 세종시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세종을 강준현 국회의원이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세종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재정적 특례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올해 말로 끝나는 보통교부세 보정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복지나 교육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세종시에 행정법원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 설치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